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상당히 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변수 중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9월 19일에 있을 미국 기준금리 상황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뭐 단기적인 반응,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그 파괴력은 거의 뭐 한 주 정도 갈까 말까로 조기 종식이 될 가능성 크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그동안 금리나 시소 타기가 거의 뭐 2년간 희전이 됐기 때문에 올리는 건 뭐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오겠지만 반대로 내리는 건 워낙에 뭐 기대 심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된 상태여서 미국 증시는 기준금리 0.25% 내려도 뭐 한 주 정도 반짝 반응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리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보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 새로운 자본의 탈출구,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달러 약세장을 모면하려는 해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 현상이 금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는 건데, 벌써 금시장은 이미 1년 동안 36% 정도가 상승 곡선을 꾸준히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나스닥의 그림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년간의 행적을 한눈으로 슥 하고 훑어봐도 이게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정보 하나는 역시 이 통화 가치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 공포가 금값을 계속해서 밀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과연 끝까지 이렇게 밀리는 달러 약세를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단 증시에서 약세 현상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는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장기적으로도 뭐 시총 자체의 역동성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 있는 이 금값의 질주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뭐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나스닥 현황도 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뭐 그럭저럭 아주 평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 장세의 미래를 좀 어둡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금리 인하 버튼 누르는 순간 여지없이 증시는 일주일간의 반짝 반응 보이다가 이후로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M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약세 현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금값 시세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실적 악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술력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굳이 달러로 빅테크 기업을 태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서서히 이 통화 가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려는 것인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미국 증시가 폭락까지 갈 수 있는 기저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여기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건 역시 내일 모레 있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 그냥 알짜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건데 아마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해볼 수 있겠고요. 0.25에서 0.5% 선상에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0.25% 찔끔 내리는 거, 결국 그렇게 이전에 조짐을 보이던 통화 가치를 태우면서 시총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이 자본의 파워는 M7에 집중된 투자를 거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0.25% 내려도.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미국 증시가 불안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 더욱 가속을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백악관도 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만큼 연준의 이 기준금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건데, 은근히 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방점을 찍고 있죠. 그만큼 단기적인 효과에 목말라 있는 시장의 분위기도 한데, 이거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미국이 전혀 지금 침체 국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기 지표가 그리 썩 잘 돌아가는 선순환의 굴레 속에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인데, 단편적으로 미국 시장을 들여다봐도 지금 미국 대형 유통업체가 파산을 랠리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 줄지은 소매업체들의 파산은 결국엔 수요가 없기 때문인데 소비가 뭐 그만큼 멍 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물가 지표보다 훨씬 가파르게 느껴지는 체감적인 이 마트의 가격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쇼크를 받게 하잖아요. 그죠? 일주일마다 달라지는 이 가격표 보고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상당한 어떤 물가의 체감도가 느껴지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 지갑이 뭐 고지곳대로 다 닫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57년 역사의 빅로츠라는 이 기업, 48개 주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 체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폐쇄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이거 되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선 유통업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거, 미국 자체의 경기 국면이 그리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선 이 금리 인하가 가장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극적인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어찌 보면 다른 측면으로는 내상을 크게 입어가는 미국 경제를 적극적으로 견인하기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만사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무엇보다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무색하게 만드는 변수가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만약 BOJ, 일본 중앙은행이 인상을 결정을 한다면 20일에 합니다. 여기도 채권시장, 주식시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엔캐리 자금들이 미국 증시에 다 녹아있어요. 엔캐리는 일본의 저리 엔화를 잔뜩 사다가 고부가가치의 통화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마자 당연히 뭐 저리의 엔화에 대한 매력이 급감 앞다퉈서 미국 주식 팔고 나가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었죠.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결국 미국이 자국의 증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이 꽉 잡고 있는 전주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의 1200조에 달하는 자금, 어마무시하죠. 그죠? 지난번 엔캐리 청산 때 10%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 거의 뭐 지뢰가 쫙 깔려 있는 것과 같은 건데, 미국이 아무리 금리나 불꽃놀이 터트려도 일본이 다시 한번 금융시장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이건 뭐 거의 답이 없는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건데, 이미 뭐 시장에선 엔캐리 청산 다 된 거 아니야? 아주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선 그냥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돌아가는 판사리가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세상에 모든 짐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모든 금리 고민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체적인 경기 침체의 부침 현상, 그리고 금융시장에 녹아있는 엔화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을 한 방에 그냥 뭐 보내버릴 수 있는 파괴력 있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자본이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뭐 이거 봐, 달러 가치가 떡락을 뭐 계속 할 거니까 금값까지 오르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도 했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의 가치 저장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로 몰빵을 하면 되겠네? 아주 그럴듯한 해석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한국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 자산이라 불리는 아파트들이 죄다 빚으로 쌓아놓은 첨탑들인데, 단적으로 대출을 극단적으로 쪼여도 오르고 있는 이 단기적 지표,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도 이 기저의 심리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엔 통화가치 떨어질 건데 부동산 하나 멋지게 잡아놓으면 뭐 효자 역할 톡톡히 할 수 있다라는 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심리가 지난주 서울 0.23%의 상승세라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지표까지 내놓게 됐죠. 대출을 뭐 어마무시하게 쪼여도 튀어오르고 있다는 얘기. 이거 어디까지나
100m 달리기 스프린터에 가까운 폭발력이 보여준 그런 데이터로 보이고요. 추석이 지난 이후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집값 데이터 더욱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부채 문제는 결국 한국의 정상적인 자산 시장을 죄다 갉아먹고 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4위를 찍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끊어지면 서 있지도 못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엔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위험 회피 수단을 넘어선 한국에서의 아파트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리에는 도깨비 방망이에 가까운 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자산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그만큼 부채가 가중되는 상황에선 이런 자산들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모래성에 가깝기 때문에 절대로 통화가치 떨어진다 해서 한국 자산시장의 아이콘인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이 보편적인 가치 이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그만큼 위험 회피 수단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부동산 자체가 폭탄인데 그냥 째깍째깍 언제 터질지 모르고 무한정 쌓이고 있는 리스크의 한방눈과 같은 소복 현상들이 최근에 한 달에 10조 가까이 가계대출을 일으킨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내일 모레 미국이 빅컷으로 0.5% 크게 내려도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환호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 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집값과 대출이라는 두 가지 난제가 딱 버티고 있어서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새벽에 주가 혼조세로 흔들리고 있는데 채권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는 시소 현상 벌이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이번 주 0.5% 인하 가능성이 60%를 넘는 지표까지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표와 같이 갈 공사는 그리 커 보이지 않죠. 강약으로 갈 계산이 아니라 양약으로 갈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방에 치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 연준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은 굉장한 목마름으로 이런 지표를 쏟아내고 있는데, 미국이 0.5% 금리를 인하한다면 5.5%에서 5%로, 그리고 한국은 3.5%, 기존 2% 금리 차가 1.5%로 좁혀지게 되는데, 그 간극의 폭이 좁아지는 것도 당장에 한국 금리가 바뀔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문제는 걱정이 한집 아닙니까? 오히려 미국의 빅컷으로 인한 이후 시장의 급격한 물가 변동 현상, 침체 가속화 동반이 되면서 다시 11월 마지막 금리 상황에선 금리를 도리어 올려야 할 수도 있는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아주 극적인 사태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조짐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이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금융시장이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도 있을 이번 주는 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 이면에는 아무리 미국이 기준금리 내린다 해도 엔캐리 자금의 변동성이 여전히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국내에선 위험 회피 수단으로 달러 가치 떨어진다 해서 금으로 아파트로 가지만, 아파트는 이미 한국적 상황에선 부채로 인한 위험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닥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훈훈한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역으로 가는 금리와 집값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대혼조세를 드러낼 것으로 보여서 집값은 연말로 갈수록 완전히 이례적인 변화들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휴식을 충분히 취하세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